가지 민간요법이라든지 아토피 관리 제품들이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올바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김지연 교수입니다. 아기 아토피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아기한테 아토피가 생겨서 미치겠어요. 얼굴 주위로 진물이 생기고 피부도 엄청 붉어졌습니다. 아토피 관련 카페에 여러 개 가입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민간요법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되려 아기 아토피 증상을 심하게 만들까 봐 걱정돼 병원 치료를 고민 중입니다. 아토피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엄마 마음이 일단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아토피 아이를 키울 때 이것저것 제품을 찾아보느라 검색도 되게 많이 했고요. 아이한테 좋은 게 있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라도 들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텐데 사실 하루아침에 빨리 해결되면 아토피가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진단 기준 자체에 굉장히 오래가거나 자주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가 수월하게 앓고 지나가도록 해주고 급성 증상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는 좀 필요하지만 일단 하루아침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엄마도 아이도 편안하게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이의 증상이 빨리 해결되기만 한다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 수 있겠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라든지 아토피 관리 제품들이 비싸기만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는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아이의 몸으로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런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올바른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일단 면역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물질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고요. 피부 장벽이 깨져 있어서 온갖 물질들이 면역 불균형의 문제를 자극하는 것이 발생 원인입니다. 요즘은 장내 미생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몸에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것도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배우자와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좀 오래 같이 가야 되고 싫어도 쉽게 인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1단계 관리는 배우자의 비위를 좀 맞춰주고 살살살 구슬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관리도 잘해주고 문제가 되는 음식도 먹지 않도록 하고 피부 위생이나 보습 관리도 잘해주는 게 1단계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튼튼하게 해서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1단계 관리고요. 1단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화가 많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싸울 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2단계 관리에서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한다든지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를 먹게 되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도 회복이 되지 않을 때 3단계 관리에서는 먹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좀 가격은 비싸지만 두필루맙과 같은 새로운 약제를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아마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평화상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족의 평화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자주 얘기를 합니다. 가려움증은 온도가 높으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주로 지내는 실내 온도를 0.5에서 1도 정도라도 좀 낮춰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수분이 많이 밖으로 뺏기게 되면 가려움증도 더 심해져요. 그래서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에 좀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좀 먹거나 아니면 젖은 거즈로 드레싱을 해주는 방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을 또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은 아이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옆집 아이들한테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도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됩니다. 조금 마음은 편하셔도 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심한 아이들의 약 50% 정도만 음식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로 확실히 진단받은 음식이 있다면 그건 내 아이한테 안 좋은 음식이니까 피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부 아이들은 이제 첨가물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좀 튀긴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확실히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자유롭게 먹이셔도 되고, 확실히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너무 많이만 먹지 않도록 좀 조심시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사실 골고루 잘 먹는 거 이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음식은 없을 텐데요. 요즘은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이런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닙니다. 보습제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아주 심하지 않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약간 염증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병원을 가야 될 정도의 아이라거나 보습제를 발라도 잘 회복이 되지 않는 아이라고 하면 약을 같이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 보습제만으로는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토피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걱정이라든지 진료실에서 남의 일 같지 않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엄마들의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합리적인 관리를 잘 따르다 보면 시간은 가고 결국 아토피는 좋아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따뜻한 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전신에 굉장히 찬 물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안타깝고, 그리고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